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그동안 뭐 자동차 제조기업, 가전기업 이런 제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드렸었는데 뭐니 해도 중국 관련해서는 이 소비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는 또 워낙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된 부분들 또 무시를 못하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일지 먼저 우성문 기자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식 발음으로는 메이화성우 또는 매화생물이라고도 불리는 조미료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02년에 조미료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바이오 제약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매화생물의 대표 제품은 매화조미료인데요. 이 매화조미료는 북미 지역과 서유럽, 또 동남아 50개가 넘는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매화조미료의 이 간장과 다른 조미료들은 현재 생산량이 연간 5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조미료 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하게 한 매화생물은 현재 바이오 제약으로까지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이오 시장에서 트레오닌과 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 제품 생산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회사의 아미노산 생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11월에는 경쟁사였던 이핀서구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제약회사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입니다. 후강통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기업 매화성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매화생물, 메이화그룹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조미료, 대표 조미료 하면 이제 옛날부터 이제 미원이 있었고, 다시다가 있었는데, 이 메이화그룹의 이 MSG도 중국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관련 조미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중국 소비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이 소비 관련 종목으로 또 후강통이 열리게 되면서 시행되면서 굉장히 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좀 조정받으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가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업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도 이렇게 좀 인공감미료에 대한 사업이 좀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클 줄은 클지라고는 저희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메이화그룹이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그 매화생물, 메이화그룹입니다.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600873을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미원이다, 중국의 미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중국 내에서는 최대 인공감미료 MSG 기업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이런 감미료를 약 1년에 약 4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식품 첨가물과 향신료, 유기질 비료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 내에서 중국 발효산업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회사의 R&D 센터에 대한 능력을 인증을 했고요. 지난 2010년도에 상해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총 자산은 약 200억 위안 정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대의 아미노산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유망한데요. 이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기에 여기서 한번 투자 타이밍을 한번 저울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사업까지 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부문 영역이 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네. 사실 이번 설 연휴 동안 음식을 드시면서 조금 뭔가 음식들이 평소에 드시는 것과 좀 틀리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미원이라든가 이런 또 인공 감미료에 많이 이렇게 이 생활에 녹여져 있다 보니 사실 인공 감미료를 많이 쓰지 않는 우리 어머님들의 음식이 맛이 평소에 먹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도 결국 MSG 사업이 인공 감미료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루타민산이라고 해서 이 사업 부분이 전체의 4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아미노산 사업 부분이 약 2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그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식품, 인공 감미료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조금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미노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소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작은 단위로 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아미노산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또한 감정 조절이 잘 힘들면서 동맥경화가 예방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의 그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식품도 아울러서 만드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미노산 저도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인지 몰랐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의학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매화생물 그러면은 좀 투자 관련 지표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가 수익률 이전에 후광통 시행으로 굉장히 좀 급속도로 랠리를 보였던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 장단기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그 이런 종목들은 그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막 어떤 관심 있는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좀 장기적이면서도 어떤 안정적인 사업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독점성 있는 기업들을 아무래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3년 전에 이 회사 주가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 약 7.68 정도 위안화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1년 전부터 서서히 이 회사의 주가가 다시 그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전에는 5.43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년 전에만 투자하셨어도 약 34% 정도 수익률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약 한 8% 정도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적정한 수익률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회사가 약간 그 어떤 국제적인 기업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한번 지금쯤 타이밍에서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액과 그리고 이익은 좀 어떻게 좀 내고 있는지 최근의 흐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중국 기업들을 분석할 때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회사를 그 재무제표를 이제 꾸준히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영어로 된 그런 자료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어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떠듬떠듬 찾아가면서 보시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일단 그 블룸버그에서 제시한 그 어떤 자료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그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회사의 그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1조 7,618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2015년, 16년 그 올해와 내년도에 그 매출액이 점점 비약적으로 발전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 12월 31일 올 연말에 그 매출액 기준이 약 2조 5,800억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어떤 추이를 살피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은 뭐 음식료 쪽보다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면 좀 투자 포인트로서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 입맛이라는 건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방송에서 스타벅스를 말씀을 드릴 때, 중국의 젊은 층들이 이제 단맛에 눈을 뜨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SG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주로 집에서 드시는 경우도 많지만 외식을 하는 경우, 특히 그 밥을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알게 모르게 이 MSG를 섭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는 이 중독성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계속해서 조미료가 일상의 거의 한 부분으로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회사는 중국 내에서의 그 2위의 조미료 생산 회사로서 식품군에서는 거의 이제 그 독보적인 그런 회사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조미료 3위 업체인 에펜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더욱더 시장 내에서 과점 지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그 바이오와 관련된 신규 사업도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그 전략적인 그 어떤 방향이 식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 건강까지 다룰 수 있는 바이오 제약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큰 나쁜 포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내에서의 그 달린 그 항신이라고 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점점 이 회사의 그 행보가 식품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까지 넘나드는 그런 그 사업군을 이제 앞으로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저희 NH 투자증권의 그 당사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이런 조미료 사업을 수출하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 공산당의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그 공산당의 그 어떤 정책에 취했을 때 수혜주가 누군가를 열심히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기존의 미국과 홍콩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이죠. 특히 시진핑과 리커창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어떤 호혜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뭐 정부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서 손해볼 게 없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조미료에 대한 어떤 세금 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더욱더 이제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외국계 기관들도 어떻게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매화생물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계 기관들이 의견을 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회사다 보니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회사인데요. 5개 기관 정도가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제퍼리를 말씀을 드리면 제퍼리는 보유 의견을 내면서 7.9 위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외에도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과 함께 10위안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가격이 7.3이기 때문에 10위안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짭짤한 수익률을 정도는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투자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광통이 오픈하고 나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테일의 방향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래량이 일단 투자의 가장 큰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중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게 됐을 경우엔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투자를 하실 때는 너무 10년, 20년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이죠. 한 2, 3년 정도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정책도 결국에는 경제 방향에 맞춰서 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꾸준히 보시면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내 2위 인공 감미료 기업이자 바이오 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매화생물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해외 직투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